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안방하고 주방 거실 벽면만 시공하는 현장이에요. 벽지 양이 얼마 안 돼요. 한 5놀 정도 소폭 합치인데 5놀 정도 들어가고, 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깨끗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즘 뭐 소비자분들이 뭐 부분 도배도 많이 하시니까요. 뭐 이 정도 천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도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벽면만 시공하는 현장인데, 미리 현장을 제가 왔다 갔어요. 왜냐면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풀기계에 가져온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가게에서 미리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짐도 사실 얼마 안 되죠. 이걸 여기서 뭐 기계 올리고 뭐 풀 올리고 벽지 올리고 하면은 양이 엄청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칠을 해가지고 오면은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게에서 현장을 미리 갔다 온 다음에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미리 풀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풀칠을 해가는 경우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 시공할 벽지는 밝은색 그레이 색상의 벽지예요. 두 가지 색상 다 밝은색 그레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뭐 포인트 벽지라든가 이런 색상을 할 때 진한 색상, 뭐 진한 색상의 벽지들은 풀을 발라가지고 저렇게 미리 접어 놓으면은 그 접힌 부분들이 하얗게 그 자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한 색상의 그런 벽지들은 미리 풀칠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공했을 때 표시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접힌 자국이. 예, 그러니까 진한 벽지는 웬만하면은 그냥 가서 하시는 게 나중에 뭐 하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뭐 근데 오늘 같은 벽지는 밝은색 계통들은 사실 그 접힌 자국들이 약간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벽지는 그렇게 뭐 지장이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풀칠을 해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게에서 풀칠을 하게 되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싱크대를 그냥 치워버리고 저렇게 욕조를, 튜브 욕조를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쓴 기계가 유진 기계거든요. 제일 큰 기계. 벽지박사 제일 큰 기계인데, 벽지박사 울트라 KV인데 딱 들어가죠. 풀통이 딱 들어갈 정도니까 청소하기도 좋고, 그리고 편하죠. 이게 왜냐면 기계를 닦는 일도 사실 엄청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도배를 지금 처음 하는 집이고,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뭐 벽도 사실 몇 군데 이렇게 좀 때가 타가지고 지저분해서 도배를 하는 상황이지, 전체적으로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 되니까, 바닥에다가도 이제 뭐 풀 묻은 자국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대한 없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상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하자가 많이 나는 경우,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지금 콘크리트가 보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도배를 하게 되면은 뜨죠. 이제 벽지가 마르는 과정에서 당기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 거실이고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눈에 바로 딱 들어오죠. 그래서 저런 데는 좀 벽지가 떨어지거나 틈새가 보이면은 다시 와서 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벽지를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 도배를 하면서 풀을 너무 안 닦아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몰딩에 풀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요즘 저렇게 도배하면은 사실 소비자분들 전화해서 이거 당장 닦으라고 전화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다시 와서 닦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 저렇게 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은 풀을 닦고 도배를 해야죠. 안 그러면 저게 이제 계속 묻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거실 벽만 하다 보니까 이 인터폰이 이제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인터폰 쪽에서부터 도배를 하고 나갈 수는 없고, 이제 벽지가 그렇다고 저 안방 벽 쪽에서부터
이제 붙이고 나간다고 그래도 저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를 한 폭이 아니라 시작을 할 때 반폭, 그러니까 벽지를 반을 자른 거를 붙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벽지의 반 위치를 연필로 벽에다가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필로 표시된 부분을 맞춰서 벽지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인터폰 쪽에 가서 벽지를 한 폭이 딱 이제 걸치는 게 아니라 반폭 정도만 인터폰 쪽에 걸쳐가지고 그 벽지를 오릴 때 훨씬 더 수월하죠. 왜냐면 인터폰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지 않는 경우는 저기다가 그냥 한 폭을 그냥 놓고 붙이려면은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붙이고 나가는 거죠. 저 물론 위치는 아까 미리 이제 연필로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벽지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벽지를 이제 붙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터폰 쪽에 가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벽지에 따라 가지고 이 칼질이 안 되는 벽지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벽지를 이제 딱 만져보면은 느낌을 알죠. 뭐 이제 도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벽지 벌써 딱 만져보고 하면은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이 벽지는 칼질이 좀 잘 되겠구나. 어떤 벽지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벽지를 뭐 일반 분들도 도배를 할 때 사실은 그 저 인터폰이 제일 힘들죠. 힘든 부분이죠. 그냥 인터폰이 없는 부분을 도배하는 거야 뭐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이제 칼질을 할 때는 항상 벽지를 들고 칼질을 해야죠. 왜냐면 인터폰에 칼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 살짝 이제 띄운 상태에서 인터폰에 이제 칼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저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도배를 하는 게 이제 물론 깔끔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배하기가 편하죠. 사실은 도배하기가 이제 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걸치다 보니까 도배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깔끔하게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저기다가 이제 벽지를 한 폭을 붙여버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모서리 부분이 이제 좀 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있는 벽면을 도배하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미리 벽지를 한번 대보고서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체크를 한 후에 안 걸리게끔 벽지를 출발할 때 뭐 반을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3분의 1만 잘라가지고 붙이고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도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깔끔하게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새집이나 다름없죠. 이 정도면은 새집이고 밑작업도 거의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풀칠을 해왔기 때문에 금방 뭐 오전에 작업이 오전 중에 끝나는 현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도 최대한 깔끔하게 쓰레기라든가 뭐 풀자국 같은 거라는 없게끔 작업을 해야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